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금이라는 채널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10분 특강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의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말 법인이라면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 중간예납에 해당하는 법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중간예납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와 납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간예납이라는 용어는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부분일 텐데 이러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벌어놓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치 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간예납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1년치를 한 번에 세금 내면 되지 왜 불편하게 사업자들에게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일까요? 정부와 납세 의무자의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1년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 끊어서 내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1년치의 세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받는 게 세금을 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게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간예납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되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 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는 거고요. 이때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즉,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금 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생긴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법인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즉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반씩 내라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회사가 중간예납 대상인 법인인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예납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의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 중 작은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 공제 등의 각종 공제 감면세액을 빼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수시부가세액을 차감하고 직전 사업연도 월수분의 6을 곱한 값에서 단기 상반기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때 수시부가세액이란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말하고요.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은
당기 상반기의 과세표준, 즉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고 2월 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6을 나누고 11을 곱하여 1년치 소득으로 환산을 시킨 다음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다음 12분의 6을 곱하여 6개월치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단기 외국납부세액 등의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중간연합세액 계산 방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중간연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중간연합의 납부기한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 기간인 6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직전 연도에 결손이 난 경우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연합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해당 중간연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고요.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되어 첫 번째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가 없을 것이므로 단기 상반기 법인세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간연합세액의 계산 방법까지 배웠고 계산한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 기한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중간연합 기간인 6월 말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8월 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날이 지나 세무서가 다시 문을 여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지나 세무서가 다시 문을 여는 날은 월요일인 9월 2일이므로 9월 2일을 납부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간연합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기한까지 배웠으니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분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간연합으로 계산한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연합으로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고요.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간연합으로 내야 할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중간연합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에는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함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가 계산한 중간연합세액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은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10월 말까지 800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요. 만약 중간연합세액이 2,800만 원이라면 중간연합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800만 원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으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돈을 낼 때에는 최대한 나중에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50%만큼 최대한 분납으로 해서 내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이때에는 8월 말까지 1,400만 원을 내고 9월 말까지 1,4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10월 말까지 1,4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다가 0.0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중간연합세액 1,000만 원을 8월 말까지 납부한 게 아니라 10월 1일에 자진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원금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합쳐서 납부해야 하는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인 1,000만 원에서 납부기한인 2019년 9월 2일의 다음 날인 2019년 9월 3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인 10월 1일까지의 29일에다가 0.025%를 곱한 72,5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자진납부할 경우 1,000만 72,5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간연합을 해야 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중간연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간연합의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와 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연합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